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통일과 위대한 성약시대 사도들의 발자취, 오늘은 황충운 장로님, 황충운 사장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편단심 순종과 충성으로. 간단한 양력을 보면 1918년 4월 11일 평북에서 출생하시고 평안북도, 1957년 통일교회 입교, 또 1961년 미 국무성 초청 단전 지질조사차 출국 12개 나라 순방하시고 1961년 귀국하시고 36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1964년 협회 사업부장, 또 67년도에는 통일산업 영업 담당 부사장, 1970년 일신 공예 주식회사 사장, 71년 동화지탄 전무 겸직, 1976년에서는 동화지탄 부사장 하시고 78년에는 통일실업 사장이 역임하시고 미국에 건너가셨고 1985년 엘라바마 철선부 화이바 글라스 조선부 배 만드는 거 IOE 새우 공장 운영 책임자를 맡으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2000년 7월 25일 캘리포니아에서 성화하시고 2000년 7월 29일 아침 7시 한국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협회 성화식을 거행하시게 됐습니다. 한카트 사진 보시면은 협회 성화식 황충운 장로님, 황충운 장로 협회 성화식 강북병원에서 삼성병원에서 성화식 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협회 성화식 한충희 장로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에 가셔서 참 아버님 모시고 큰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일편단심 순종과 충성으로 황충운. 입교의 기쁨. 나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한문학자이셨고 어머니는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기독교에 입교하여 열성적으로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다. 나는 한국 동란을 겪고 나서 서울에 복귀한 후 감리교에 적을 두고 평신도로서 교회에 나가다가 김금랑 씨의 인도로 통일교회의 원리를 듣게 되었다. 창조 원리를 엮어 나가는데 그렇게 심오한 말씀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실존에 관하여 몇 시간 동안 이론을 전개하는데 대단히 감명 깊게 들었다. 나는 지질학을 배웠고 고생물학을 화석을 통해 공부하였다. 진화론이 가설이라 하더라도 개통이 잘 짜여 있는 학설로서 현대 교육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전에는 진화론을 부정할 만한 하나님의 창조론의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창조 원리를 듣고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실존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긍정하게 되었다. 성경 66권이 이렇게 방대한 내용인 줄은 미처 몰랐다. 열심으로 원리 공부에 심취하였다. 유효원 협회장님의 열렬한 원리 강의는 참으로 만인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하였다. 그분은 나의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항상 주의 깊게 보살펴 주셨다. 나는 어디서나 부닥치는 대로 원리를 외쳤다. 지상천국이 곧 이 땅에 실현되는 날이 통일 원리를 통해서 도래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것이다. 하루는 공대 동창생을 만났는데 그는 자네는 요새 친구들 다 버리고 혼자 숨어 다니는데 통일교회에 미친 것 아니야? 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통일교회라는 용광로에 들어가 녹아버렸으니
옛날의 황충원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양심적인 인사를 총동원하여 지상천국 건설한다는 것이 통일교회의 목표이니 자네도 양심적인 사람이니 불언간 통일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하였다. 공대 창설자이신 이종만 선생은 미 군정 장관에게 당신네들은 사람을 죽이는 원자폭탄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였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원자폭탄을 발명해 가지고 당신의 나라 미국을 도우러 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한다. 명언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서슴지 않고 이 말씀의 뜻을 강조하여 왔다. 나는 1957년 4월 21일 정식으로 통일교에 입교하여 오늘까지 30년간 변함없이 따라오고 있다. 36가정 축복대열에 1960년 4월 11일 âm lịch 3월 66일 선생님의 성원식이 거행되었다. 전세계 기독교가 바라는 어린 양 잔치가 바로 이날이요. 6000년 복귀승리 역사 이래 처음 맞이하는 경사 중의 경사인 이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니 감사하는 마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피땀 어린 한 맺힌 승리의 결과가 열매 맺는 영광의 자리에 아무 공로도 없이 참석할 수 있었으니 항공하고 감사할 뿐이었다. 나의 조그만 정성이라도 바치고자 내 살던 가옥 한 채를 팔아 헌금하였다. 부모님 성원식에 참석하는 데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한 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신 분이 그 후 미 국무성 초청으로 탄전 지질조사에 대한 기술 훈련 일로 미국에서 6개월간 보내고 유럽과 일본을 순방하는 데 2개월을 보낸 적이 있다. 1961년 2월 21일 한국을 출발하여 10월 5일에 귀국하였다. 8개월 동안 출발 전에 선생님께서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직계 아들이다. 너는 하늘의 투사, 너는 하늘 편의 투사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세계를 일주하는 동안 항상 선생님께서 내리신 말씀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자신있게 행동하였다. 미국 체제 기간 중 유효원 협회장으로부터 전보가 날라왔다. 김건랑 씨, 이분이 전도를 했는데 김건랑 씨와 짝을 지어 36상 축복대회에 끼게 되었다는 것과 성원식은 5월 15일 상호 4시에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꿈같은 일이어서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랐다. 거신 은사 앞에 산재물 되어 몸과 마음 다 바칠 것을 오직 황공한 마음으로 다짐할 뿐이었다. 호텔 방에서 혼자 성원에 대한 의식을 올렸다. 부인은 한국에서, 이분은 미국 호텔 방에서. 다음 날인 5월 16일 오하이오에서 열리고 있는 석탄 박람회의 견학을 나갔는데 미국인들이 한국 혁명에 대한 뉴욕 타임즈 신문을 보여주어서 5.16 혁명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성원식 다음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주미 선교사로는 샌프란시스코의 김영운 선교사, 시애틀의 김상철 선교사, 워싱턴의 박보희 선교사가 각각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직접 만나보기로 하였고 서신으로 교류하기도 하였다. 나는 만나는 미국 인사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종교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대개 그들은 찬의를 표하였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파가 많은데 어떻게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했다. 그래서 하나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 통일 원리의 골자를 설명해 주었다. 미국에서의 6개월간의 기술훈련 마치고 6개월간의 기술훈련을 다 마치고 마지막 계획으로 미시간 대학 교수진이 지도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세계 16개국에서 70여 명이 모였다. 인종, 피부 색깔, 언어, 종교, 직업 등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생활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해를 정진시키고 인종화합을 도모하자는 미국 정부의 배려에 의해 개설된 것이었다.
8월 18일에는 이번 세미나를 마치는 날이라 송별회 끝에 화동회가 벌어졌다. 각국 대표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마지막에 내 차례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민요인 아리랑을 부르기 전에 짤막한 연설을 하였다. 미시간 대학 교수진과 각국 대표 합해서 90여 명의 청중이 대단히 긴장한 가운데 내 연설을 들어주었다.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교수들과 각국 대표들이 나와서 악수를 청하기도 하였다. 세계는 나의 말대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나의 큰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였다. 마음껏 칭찬해주는 그들의 겸허한 태도가 고마웠다. 선생님의 뜻이 이 세계에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다. 미국은 각국으로부터 젊은 일꾼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어 내가 세계의 통일을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준 셈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지도 능력으로는 세계 통일 정부 수립의 책임까지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역시 책임은 통일용사들인 우리가 지고 나가야 되겠다고 절감하였다. 그날의 연설 내용을 선생님께 보내드렸다. 8월 24일 나는 미국 체제 6개월간의 업무를 다 마치고 워싱턴에 가서 박보희 선교사의 소개로 황재경 목사를 만나서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하여 15분간 인터뷰를 갖게 되었다. 선생님과 식구들 앞에 인사를 드리고 귀국하면 미국에서 습득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탄전 지질조사와 지하수 개발에 적극 앞장설 것을 말했다. 한국 시간 9월 25일 밤 8시 30분에 중계방송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나의 보고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라디오까지 전 본부교회 성전에 준비시켜 놓으시고 식구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리셨는데 방송이 안 나왔다고 한다.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었다. 박보희 씨의 한국 시간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12개국 순방 8월 26일 미국을 떠나 유럽, 일본을 순방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선생님께 무엇을 선물해 드릴까? 그날 이후 며칠을 두고 생각하였다. 박보희 씨와 의논하는 끝에 세계 12개 나라의 돌을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10시에 미국 국회의사당 정원에 들어가서 미국을 상징하는 돌 하나를 주워왔다. 12개국 순방의 순서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화란, 서독,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터키, 이스라엘, 태국, 일본이었다. 가는 곳마다 먼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곳을 찾아가서 돌을 취했다. 10월 5일 서울에 돌아와서 옥석함을 준비해 가지고 강나라에서 주운 돌 밑에 그 나라의 국기를 깔고 보기 좋게 넣어서 선생님께 드렸다. 그랬더니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귀한 것이니 잘 보관해 두라고 말씀하셨다. 귀국 도중 10월 1일은 성일이어서 일본 동경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식순에 따라 예배를 보는데 나에게 대표 기도를 청하였다. 준비도 없었고 해서 한국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모두 은혜를 받는 것이었다. 마스다 씨가 교회장을 맡고 있었고 식구는 불과 5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장차 일본을 뜻앞에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될 식구들이며 일본을 신지화하는 데 시가 될 식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귀히 지켜주시기를 빌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청년 식구인 다나카 씨가 방언을 하였다. 나의 기도가 영계와 통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다나카 씨의 방언을 녹음한 테이프를 부모님께 드렸다. 10월 5일 8개월 만에 세계 일주 여행을 마치고 그리운 고국땅에 돌아왔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나오니 출구에서 여러 간부들과 함께 선생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었다. 그때의 감격은 뭐라 표현할 길이 없다. 선생님 계시는 교회로 달려가 다시 인사를 드리고
상세한 보고를 드렸다. 한국에서 기반이 닦아지면 미국이 움직이고 미국만 뜯어 뺐으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아버님께서도 찬동해 주시는 것으로 느껴졌다. 미국은 주인 없는 나라 같지만 국민성이 활동적이고 준법 정신이 강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국가를 위하여 용감하게 행동하는 장점이 있다고 느껴졌던 것이다. 10월 8일 예배 시간에는 세계일주 귀국 보고를 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계셔서 4시간 동안 식구들 앞에 정성껏 보고를 드렸다. 선생님이 친히 임석하시어 시종 웃는 얼굴로 들어주셨고 또 식구들도 끝까지 정성껏 들어주시어 무한히 감사했다. 일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1963년 7월 24일 124상 합동결혼식이 서울시민회관,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에 거행되었다. 유사일에 처음 있는 대사이며 서울 장안은 100여의 부모들과 내객으로 들끓었다. 흰옷을 입은 부모들. 각 신문 일간신문, 주간지 등 각 보도기관이 총동원된 가운데 가진 결혼식은 일반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게 되었다. 식이 끝난 후 새나라 택시 150대가 동원되어 신랑 신부의 시가 행진이 있었는데 이 거창한 행렬로 서울시민을 흥분과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선생님께서는 식준비 임원 중 나를 지명하시어 새나라 택시 150대를 동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옆에 있던 한상국 대령은 혁명 직후라 정부가 질서를 잡느라고 아직 야단이고 새나라 택시 150대나 동원하여 도심을 누비고 행진을 한다면 일반 교통이 마비가 될 테인데 어떻게 정부가 허락을 하겠느냐고 하였다. 교섭을 해보니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당시 시경 정보과장 김재국 씨를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그때가 마침 우리 통일교회가 사회단체 등록도 마친 때였고 정부로서는 합동결혼식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시위 행렬을 서울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협조해 주겠다고 하였다. 국장 결대를 맡게 되었고 운수과장의 직접 명령으로 150대가 무난히 확보되었다. 1963년 7월 26일 음력 5월 1일을 기하여 만물의 날을 세웠다. 이날 올리는 헌공식을 통하여 조건을 세운 것이니 이후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 헌공식에 조그만 정성이라도 바치고자 하는 심정으로 살던 집을 팔아 헌금을 하고 우리 가정은 교회 옆에 조그만 전셋집을 얻게 되었다. 집 두 채 있는 거 부모님 성혼식 할 때 한번 바치고 헌납하고 또 만물의 날 세웠다고 이날 귀한 날이라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본인은 전셋집으로 가고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1964년 9월 5일 음력 7월 29일 진남이가 출생하였다. 이제 축복받고 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출생 후 8일 만에 선생님께서 이름을 진남, 보배진자, 남쪽 남자, 진남이라고 지어주셨다. 그리고는 충훈이가 하도 열심히 수고하니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너무 기뻐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였다. 1964년 11월 24일 선생님이 나에게 협회 사업부장 직책을 맡아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뜻을 표시했지만 한국지질공업주식회사 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책임을 다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곧 회사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교회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모든 사업관계는 사업부장을 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러 식구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제안이 많이 들어왔다. 나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 특히 광산 관계에 있어서는 몇 가지 난처한 문제가 있었다. 어느 날 박노희 씨가 김제 사금을 우리가 개발하면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의논하러 왔었다. 김제가 사금으로 유명한 곳임에는 틀림없으나 주한미군 기관에서 행한 지질조사가 그 분석에 정확성이 없었던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념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이다. 다음에 수원지방에 유전이 있다고 석유 나오는 거 한상길 씨가 관계자를 데리고 왔다. 선생님을 모시고 직접 결국 수원지대를 탐사하였는데 허사로 돌아갔어. 없어. 이 지대는 화강암 지질로서 석유가 나올 수 없는 지대였던 것이다. 나는 한국협회 사업부장으로서 일본 이시 사업부장과 협의한 결과 인삼차 수출에 착수하였다. 어느 정도 성과를 얻게 되어 시내에 공장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홍성표 씨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1화의 출발이었다. 인삼차 수출하면서 공장 만들고 한 게 1화 공장이 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최원복 선생과 김영훈 선교사를 대동하시고 1965년 1월 28일 한국을 떠나 미국, 남미, 유럽, 동남아 40개국을 순방하시고 10월 10일 귀국하셨다. 당시 유효원 협회장님은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더 큰 전도 실적을 올려보자며 선봉에 서서 활동하셨다. 식구들을 총동원하여 명동회관에서 열렬한 원리 강의를 계속 하셨던 것이다. 나는 회사 사장직에 있었지만 거의 매일 명동 노상전도의 전력을 경주하여 많은 인사들에게 원리를 듣게 하였다. 4차에 걸쳐서 실시하였는데 그때 40일 전도 합격증을 받았다. 40일 동안 활동을 잘 해가지고 전도 합격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1966년 11월 7일 어머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봉희에게 예진님을 보살피라는 사명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예진님이 국민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므로 봉희가 어머니와 스승의 두 입장에서 잘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어머님의 그때의 심정을 나는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었다. 이건 축복받기 전에 난 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봉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전원이 합심하여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다. 어머님께서는 여러 후보자 중에서 봉희를 택한 것은 우리 가정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나를 믿고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어 나는 더욱 감사함과 아울러 책임이 중대함을 느꼈다. 다음날 봉희가 직접 어머님을 뵙고 상세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아빠 제가 맡은 책임은 다 잘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이 일로 온 가족이 다 기뻐하며 감사하였다. 그때 봉희는 이대를 졸업하고 강원도 순회사 1년 책임을 마치고 잠시 집에 돌아와서 건강회복을 위하여 휴양하는 중이었다. 며칠 지나서 11월 21일 아침에 봉희는 예진님을 모시는 사명을 안고 참부모님 가정에 들어갔다. 효녀의 도리를 다해 주기를 빌 뿐이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가정은 봉희의 뒤를 도와 중심 가정을 모실 수 있는 모심의 자세를 새로이 다짐하였다. 봉희는 김성수 군과 짝이 되어 430상 축복을 받게 된 것도 이때의 특별한 은사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따님이 430가정. 1967년 4월 21일 통일산업수택리 공장에서 선생님을 뵙고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 선생님께서는 곧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조직을 강화하고 사무 체계를 세워나가도록 분부하셨다. 책임지고 차례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직책은 영업담당 부사장이라고 하셨다. 곧 수택리의 직결 전 간부가 하나 되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본사와 공장 간의 결제 제도를 확립하였다. 나에게는 또 특별히 공기총 대일 수출을 명하셨다. 여권을 준비하여 일본에 가서 일본 식구들에게 공기총 판매 훈련을 시키라고 말씀하셨다. 부모님과 간부 일동은 6월 12일 출발하였고 나는 7월 25일 공기총 대일 수출의 사명을 띠고 일본을 향해 출발하였다. 60일간 체류하면서 이시 사업부장과 같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기총 판매 훈련은 물론 가는 곳마다 식구들에게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일본을 다녀가신 직후라 일본 식구들은 한국 본부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 가는 곳마다 일본 식구들과 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다. 지칠 줄 모르는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나 자신도 몰랐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형제와 같이 친해지는 것이 어찌나 고마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일제시대 강원도 삼척 탄광에서 일본인 기술자들과 같이 기술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한국인에 대한 심한 차별 대우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상이 나쁘다고 낙인을 찍어 멸시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일본 식구들의 열렬한 형제의 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선생님이 한국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이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 더할 바 없었고 이제 죽어도 일본인에 대한 한은 더 남길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일본인에 대한 한이 풀어졌어. 선생님께서는 8월 12일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나에게 일본에 남아있는 동안 구복기 협회장의 3당력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 일본에 오셔서 대학생 약 1000명을 동원하여 여름 개척 전도를 보내고 전국을 순방하셨는데 일본 전 보도기관이 흥미거리 기사로 매일 게재해 주어서 통일교회 활동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 동원된 학생들의 부모로서 결성된 반대 부모의 회가 발족하여 동경시내에서 데모를 하고 국회 앞에서 연자 데모를 한 다음 9월 16일 하오 통일교회 본부까지 몰려온다는 소식이 있었다. 나는 일부러 구복기 협회장과 남자 간부들을 다 용모에 따라 외출케하고 하야시 할머니만 남게 했다. 그 할머니에게 데모대가 본부에 도착하면 차라도 준비하였다가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해주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는 이시 사업부장과 함께 공기총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북해도로 떠났다. 3일 후에 동경에 돌아와 보니 나의 계획대로 그들은 구복기 협회장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못한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요. 교회가 베푼 차를 마시고는 별일 없이 떠났다. NHK 방송도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서 출동하였다가 실망하고 돌아가야 했던 것이다. 그 후 NHK 방송 주최로 3차 대회에서 완전히 우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때 NHK TV에서 방송한 것을 테이프에 녹음해서 선생님께 드리면서 그때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렸다. 1968년 12월 18일부터 5일간 한일 친선 수렵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였다. 그때 일반 엽총부 100여 명을 사사카와시 부자가 인솔해 가지고 와서 한국 사회기관 등의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또 공기총부는 50명이 참가했는데 일본 통일교회 간부 전원이 내원하게 됨에 따라 일본 국내 공기총 판매 부음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공기총 2500정이 일본에 수출되어 있었다. 나는 공기총 한국 내 판매를 위한 본부 책임자가 되어 매년 겨울 120일간을 100여 명의 식구들과 함께 전 본부교에서 합숙하면서 새벽부터 출동하여 밤늦게까지 활동하였다. 1969년 4월 10일에는 공기총 15,000정의 대1 수출 계약이 완료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통상성으로부터 받게 되는 50만 달러의 할당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제2차 세계순회 노정에 계시면서 이 일을 위하여 분투 노력하라는 격려의 친서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일본에서의 작전이 장차 아시아 판매 작전 전체를 대신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고 잘 추진하라는 간곡한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 후 일본 경찰의 부당한 반대에 부딪혀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11월 1일자로 전국 신문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진정서를 상공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한편
주한 일본 대사 가네야마 씨와 회담을 할 때 일본 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항의하였다. 백방으로 노력해 오던 중 제2의 한일 친선 수렵대회가 또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다음해 1월 14일부터 5일간 개최된 수렵대회에서는 사사카와 씨를 명예회장으로 하여 일본 측 회사 차장급을 포함한 350명 참가하였다. 이로써 국제민간 고위 외교를 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사사카와 씨는 사또 수상과 담판에서 우리 공기총 수출을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끝까지 방해하여 농림성령으로 수렵 금지 조치를 취하므로 우리의 수출길은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 1970년 12월 20일 선생님께서는 일신석재 공예 주식 회사를 발족해 해 주셨다. 일신이라는 회사망을 주시면서 나에게 사장을 맡아보라고 하셨다. 그 자리에 상무 겸 공장장으로 유효영 씨를 지명해 주셨다. 다음해 1월 13일에는 선생님께서 친히 전주공장에 오시어 성별식을 거행해 주셨다. 그 후 본격적으로 화병 생산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나는 전국의 대리석 광산을 샅샅이 탐사하기 위해 전국을 찾아 나섰다. 전주에서 생산되는 오색 대리석을 대리석으로 우선 작업을 착수했다. 그리고 난 다음 단양에서 미리한 아주 좋은 대리석을 발견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광산 이름을 대명, 크게 소리낸다, 대명이라 하사해 주시고 최성인 씨를 소장으로 임명해 주셨다. 다음에는 제천군 백운면에서 백색 대리석을 발견하였다. 그 후 그곳을 큰 대리석 광산으로 개발하여 현재까지 10여 년간 일신석재의 화병과 다보탑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사장 재직 기간 중에 화강암 광산의 개발을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쉬운 마음으로 남아있다. 내가 일신석재 사장과 동화지탄 전문을 맡고 있는 동안에 한미 기업 사건이 있었다. 하루는 조응만 씨가, 조응만이라는 사람이 좀 문제의 사람인데, 조응만 씨가 함께 모이자고 해서 나가보니 모 대학 교수 정책 박사가 나와 있었다. 그들이 제시한 사업 내용의 하나는 월남전에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대량 물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선덕권을 가지고 시멘트, 철제 등을 대량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월남전에서 파괴된 미군 비행기, 고철, 알루미늄이 수십만 톤이 되는데 이것을 미국 닉슨 정부하고 교섭해서 수출권을 얻는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권한은 미국에서 돌아온 이씨라고 하는 청년이었다. 조우억만 씨는 일제시대부터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경험도 있고 해서 우리 체제 안에서는 가장 유능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성품이 천진난만하지만 생각하는 스케일은 크다. 주식은 과반수가 못되지만 이익 배당은 대부분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그의 감은 이슬에 우리가 쏘가 넘어간 것이다. 이 사람은 사기친 겁니다. 회사를 차려놓고 조왕망 씨는 사장직을 나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이 사람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월남으로부터 신용장은 오지 않고 해서 차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가서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조사한 결과 미국에 이씨 이름만 있는 회사가 등기되어 있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사실을 선생님께 사실대로 보고드렸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잘 안 될 것으로 염려하시면서 몸조심해 가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보라고 충고해줬더니 취소하라고. 충훈이는 그런 엄청난 모험을 할 사람이 아닌데 뜻을 위해 한번 큰 돈을 벌려고 한 것이겠지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것이었다. 정말 눈물겹게 고마웠다. 순진하게 하다가 이제 사기당한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회사를 문 닫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폭탄 선언을 하였다. 이래하여 이날 한미 기업은 문을 닫고 말았다. 당시 김인철 사장은 이사회 자격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폭행에 맞서 주었다.
내가 통일교에 들어와서 가장 큰 홍역을 치른 것이 이 한미기업 사건이다. 언젠가 선생님 모시고 청평 맞은편 산에 올라갔는데 선생님께서 당시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충훈이 무척 힘들었지 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통일교에서는 처음 겪은 홍역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고마우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71년 6월 25일 동아지탄의 전무직을 겸해서 맡게 되었다. 당시 나는 일신석재 사장으로 있었으므로 가급적 개입되지 않기를 바랐으나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경영난에 빠진 동아지탄에 2억을 출자하시고 안정국 씨를 2인 공동대표 사장에 취임케 하시고 김정명 씨를 석포 공장장으로 지명하시고 박윤서 씨를 본사 격리과장으로 지명해 주셨다. 한편 인천의 한국티타늄이 경영난에 빠져 부도를 내고 공장은 휴업에 들어갔는데 선생님께서 이 한국티타늄까지 매입키로 하셨다. 그래서 1972년 10월 19일 계약을 끝내시고 문성용 씨를 사장으로 임명하셨다. 1975년 9월 한 달 동안 말레이시아와 호주의 일메나이트 광산을 조사하고 돌아왔다. 일메나이트는 산화 티타늄 제조에 필요한 원광석으로서 한국 티타늄과 동아지탄이 다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일메나이트는 납을 생산한 후 버린 부산물 속에서 채취하는 것이다. 당시 납 광산이 폐광 상태에 접어든다고 해서 장차 한국에 더 큰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 일메나이트 부족 현상이 생길까봐 미리 호주에 있는 일메나이트 광산을 조사해 두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조사 시에는 문성용 사장과 일본 이시 사장이 동행하였다. 호주의 일메나이트 광산은 세계 최대의 것으로서 매장량이 무진장이고 최신 설비로서 양질의 일메나이트를 생산하고 있었다. 당분간은 말레이시아의 것으로 충당할 수 있고 장차 대규모로 건설한다 해도 호주의 것이 절대 보장되어 있으므로 원광석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동아지탄 운영은 3년간 반반 권리를 가지고 분쟁을 거듭해 오다가 1974년 12월 7일에 재단 측의 주식을 100% 매입하게 되었다. 재단 측이. 이로써 분쟁은 끝이 나고 재단 측이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이다. 동아지탄 전체가 우리 공장이 됨에 따라 석포공장 식구들도 사기 충천하여 더 열성을 다하여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정산에 더욱 힘을 쏟게 되었다. 1976년 2월 10일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동아지탄 부사장으로서 석포공장에 주재하면서 근무하라고 하셨다. 내가 석포에 부임한 지 3일 만인 2월 18일 선생님께서는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는데도 대관령을 넘어서 석포까지 와주셨다. 현장을 다 돌아보시며 지난날의 동업자 간 분쟁으로 말미암은 괴로움도 말끔히 씻어주셨다. 나의 기술 고문인 고사키 박사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였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께서는 성노봉천, 이 유명한 희호인데 이때 희호를 내려주셨어요. 원본은 우리 집에 갑으로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월 생산 200톤에서 300톤으로 정산할 것과 품질을 개선할 것을 약속드렸다. 당년에 이 책임은 무난히 완수하였고 다음해인 1977년에는 월 생산 300톤에서 400톤으로 정산하게 되었다. 또 고사키 박사의 40년간의 연구가 드디어 성공, 신제조법을 발명하게 되었다. 그 결실을 보게 됨에 따라 미국에까지 동행하여 선생님께 가서 직접 보고를 드렸다. 그리하여 넘치는 칭찬을 받고 돌아와서 계속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1978년에는 월 생산 400톤에서 500톤으로 정산을 하였다. 1978년 10월 25일에 석포 공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다시 친히 찾아오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신제조품에 의한
월 생산 1000톤으로 비약시켜 주실 것을 간청하였다. 불과 5억의 신규 투자로 월 생산 500톤에서 1000톤으로 비약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탄할 만한 사실임을 선생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쾌히 월 생산 1000톤 정산을 허락해 주셨다. 나는 용기 백배하여 월 생산 1000톤으로 비약한다는 의미의 희호를 부탁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도약, 유명한 희호 이때 또 내려주셨어요. 도약이라는 두 글자를 써주셨다. 띠라고요. 선생님께서는 또한 기술자들로 모두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보다 톤당 원가 100달러만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미국에 와서 더 큰 공장을 신설해도 좋다라고 하셨다. 나는 여기서 큰 꿈을 품었다. 반드시 나의 남은 생에 기필고 미국에 가서 월 생산 10,000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 보리라는 굳은 결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석포 공장에 주재한 3년간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다. 작업복을 입고 현장 기술 점 간부들과 공무원들을 직접 지도하기도 하였고 일본인 기술자 고문들과 합심하여 연구와 정산 작업에 같이 몰두하는 생활을 해보니 다시 기술자 생활에 되돌아온 기분이어서 새로운 흥미도 갖게 되었고 새로운 보람도 느꼈다. 나는 채광 야금학과를 졸업하여 탄광 소장직과 지질조사 사업 등을 약 20년간 체험했던 것이 이 산화 티타늄 공장에도 많이 활용되어졌음을 느꼈다. 1976년 9월 18일 워싱턴 대회에 참석하였다. 이 유명한 대회. 30만의 미국 시민이 모인 가운데서 하신 선생님의 말씀은 대한호 속에 청중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다.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의 마지막 휘날레이기도 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선생님께서는 미국에서 해야 할 책임은 다 했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은 모스크바 대회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막대한 자금이 들리기에 미국 젊은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선생님이 직접 뛰시겠다고 하셨다. 나에게 충훈이 미국에 와서 함께 일을 볼 생각이 없는가 하고 물으시는 것이었다. 나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라 미처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저는 티타늄 공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그럼 그것을 위해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셨다. 10월 4일까지 기다렸다가 천성리를 선포하는 식에 참석하고 나서 몇 명의 한국 간부들과 함께 남미 4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를 순방하도록 해 주셨다. 1978년 11월 4일 선생님께서는 각 기관 부장급 이상 70여 명을 수택리에 집합시켜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역회사를 신설하실 뜻을 밝히셨다. 회사명을 통일실업이라고 정해주시고 나를 지명하시어 사장직을 맡아보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동아지탄에서의 월 생산 1000톤 정설 계획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저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거듭 초대 사장은 충훈이가 해야지 라고 하셔서 말씀에 따르기로 하였다. 무역 업무의 출발은 재단산하 기업체인 일신, 한국 티타늄, 흑룡수산 등의 수출을 대행함으로써 연간 실적이 3천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그 외에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다. 그중 완구 개발에 착수하여 연간 100만 불 정도 실적을 올렸으나 특허 문제로 법적 시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때 중소기업은 영세성을 속히 벗어나야 될 것임을 절감하였다. 회화작품 수출, 낮은 칠기 수출 등 다각적 경영을 시도하고 있던 중에 통일산업의 기계 수출 실적이 부진하여 산하 기업체 생산품 수출 전량을 통일산업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통일실업은 부득이 규모를 반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부사장이었던 홍순정 씨에게 사장직을 인계하고 함께 일하던 사원 몇 사람을 데리고 나와 통일산업에 들어갔다. 통일산업 부사장직을 맡아 일하게 되었던 것이다. 통일산업 부사장 재직 중에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조선사업을 책임 맡으라 하셨다.
그러나 나는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어. 그저 주저하기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미 한국에서 화이바 글라스 조선을 결심하시고 나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리하여 각방으로 기초조사에 착수하였다. 상공부와 조산청, 조선공업협회 등 관계기관을 전부 찾아다니며 의논을 해보았다. 그러나 이미 지난 몇 해 동안 대재벌에서 화이바 글라스 조선에 손을 댔다가 대개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기술 축적도 없고 수출 경험도 없이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가 다 실패하고 만 것이었다. 국내에서 판매 시장은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고속 모터 요트는 삼면이 바다이지만 조금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고 어선도 영세 어민들이 신조선을 살 만한 경제력이 없는 실정이다. 나는 부득이 미국에 가서 선생님을 찾아뵙고 한국의 실정을 사실대로 보고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84년 2월 10일 도미에서 선생님을 뵙고 딱한 입장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는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미국에서 조선을 공부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나를 앨리바마 조선 공장에 1개월간 견학을 보내주셨다. 앨리바마 1개월의 체제 기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알래스카에 보내기 위한 대형 어선의 모형 제작을 착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소형 모터 요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전시회를 찾아다녀 보았다. 또 플로리다 바다의 화이바 글라스 조선 공장을 두루두루 살펴보기도 하였다. 마이애미의 요트 유용장 등을 샅샅이 돌아보았다. 무진장의 시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공장은 지하로 작업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모터 요트의 대량 생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IOE가 직접 운영하는 철선 새우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실제로 노동도 해보았다. 이로써 선장과 선원들의 노고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1개월간의 실습을 마치고 선생님께 장시간 보고를 드렸다. 선생님께서는 나의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흐뭇해 하셨다. 이미 선생님께서는 앨리바마의 80만 평 대지를 10년 전에 확보하시고 이 지역에 철선부, 화이바 클라스, 이거 유리섬유 이 말인데, 조선부, 그리고 새우 냉동 공장의 기초를 닦아 놓으셨다. 또한 앞으로 공장지대 건설과 해양산업 건설까지 구상을 가지고 계셨다. 처음에는 유역에 일부 중형선 건조 작업이 있었고 앨리바마에는 대형선 건조 작업이 있었다. 1985년 7월 25일 앨리바마로 이동하게 되어 화이바 글라스 조선을 통합하였다. 1985년 9월 10일 선생님께서는 덴버리에서 나오시자마자 앨리바마로 찾아오셨다. 선생님께서는 모든 간부들 앞에 정식으로 나에게 앨리바마 철선부, 화이바 글라스 조선부, 그리고 IOE 새우공장 운영까지 일체를 책임 맡으라고 말씀하셨다. 사장인 마틴 포타 씨와 부사장인 헨리 마트 씨에게도 일체 나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후 1년이 지난 1986년 12월 20일 선생님께서는 다시 앨리바마를 찾아와 주셨다. 그동안에 완성된 중형선에 직접 타보시고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오션처치 해양교회용으로 30척을 더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대형선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끝나는 대로 2척을 더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화이바 글라스 어선이 알래스카에 출하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었다. 많은 관계자들이 반대하고 나섰으나 선생님께서는 역사 이래 처음으로 개척해서 기필코 성공시키려는 결심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뉴욕으로 떠나시려는 무렵에 나에게 충훈이는 나보다 2살 위지라고 물으셨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곧 새해가 되면 70인데 70치고는 건강한 편이다. 나도 계속 뛸 것이니 충훈이도 계속 뛰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뛸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였다. 여기 앨리바마에는 100여 명의 식구가 하나로 똘똘 뭉친 가운데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열심히 배만 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유럽 각국 등 20여 개국에서 온 식구들이다. 서로 민족과 국가의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마저 잘 통하지 않는 생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서로 잘 화합해 나가는 것을 보면 통일교인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라 하겠다. 식구들의 바람에 따라 나는 한국어와 성가를 가르치고 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은 한국 식구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다. 조선 기술자도 아닌 나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받아 일하고자 하는 식구들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가 몸이 불편해서 한국에 가 얼마간 쉴 때 이곳에 여러 식구들이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 하루아피 앨리바마에 돌아와서 같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니 그저 고마울 뿐이다. 부모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덴버리 교도소의 3차 면회. 1984년 7월 20일 선생님께서는 덴버리 교도소로 가시게 되었다. 그날의 비통한 심정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 선생님께서는 떠나시는 날 밤에 이스트가든 잔디밭에서 전체 간부 식구들을 모아놓으시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변치 않고 더 큰 희망을 품고 떠날 것이니 너희들도 더 열심히 활동하여 제2의 레버넌 문이 되라고 당부하셨다. 나는 3차에 걸쳐서 덴버리를 찾아가서 선생님을 뵈었다. 제1차 면회를 한 날은 1984년 8월 12일이었다. 상호 9시부터 하오 3시 반까지 장시간 조용한 가운데 배울 수 있었는데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6시간 반 동안. 선생님께서는 당신이 덴버리에 오신 것이 참 잘 되었다고 되풀이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너무나 송구스러워 선생님을 바로 쳐다볼 수 없는 심정이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통일교회와 기성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통일교회가 기성교회와 하나 되지 않으면 뜻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생님께서 덴버리에 계시는 동안에 반드시 기성교회와 통일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셨다. 또 당간복귀 승리 원칙을 도표를 그려가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고 조그마한 종이에다 볼펜으로 100의 만성, 1000의 만성, 100가지 의로운 만성, 1000 의로운 만성, 10,000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글을 써주기도 하셨다. 그리고 내가 보고드린 중형선 모델 사진에는 친필로 선체 곡선을 수정해 주시면서 사인까지 해 주셨다. 그 후 배 모양을 선생님이 수정해 주신 대로 완성하여 선생님으로부터 잘 되었다는 칭찬도 받았다. 제2차 면회를 한 날은 1984년 11월 16일이었다. 그날은 바로 선생님께서 아르헨티나 라프라타 카톨릭 대학교로부터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 날이었다. 박사학위는 어머님께서 대신 받으셨는데 그날의 광경을 소상히 아버님께 보고 드리라고 어머님이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날 밤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이날 나는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진 선생님의 모습을 뵙고 불쌍한 나의 선생님이라고 느꼈다. 선생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한이 풀리게 되어 있는 이때에 태어나 선생님을 모시고 30년을 지내왔으니 참으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솟구친다. 이날 선생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는 장면의 사진에 사인까지 해주셨다. 제3차 면회를 한 날은 1985년 6월 29일이었다. 어머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덴버리에 계신 선생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1년이 가까워오자 모든 일이 뜻하신 바대로 되어간다고 기뻐하셨다. 수일 전에는 1000명의 목사가 자진 집합해서 와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데모를 벌였다.
그리고 8월 20일 선생님이 나오시는 날은 3만 명의 목사가 환영대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날을 일대 전환기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제소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선생님으로부터 감화를 받아 원리를 공부하게 되었다. 이것은 선생님이 나오신 후에도 계속해서 전통으로 남아질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당신이 나오신 후에도 덴버리 경내에 기념관으로 예배당을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자리가 영원히 선생님을 기리는 명소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떠단에 들어온 지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내 나이가 나도 모르게 70이 되었다. 이제 사는 날까지 더 열심히 뜻을 위해 움직여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오직 감사의 마음뿐. 나의 활동 시발점은 강원도 산골 삼척 탄광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남쪽 엘리바마 바닷가에 와서 배를 짓고 있다. 노아 할아버지처럼 통일교에 들어와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노아 할아버지는 어디서 조선 기술을 배웠을까 가끔 생각해 본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아라랏산에 그 잔해가 묻혀 있다는 것을 어떤 고고학자가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이 라이프 잡지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것을 읽고 나는 무척 감탄하였다. 돌이켜보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선생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하늘 앞에 별 큰 실적을 못 거뒀다 할지라도 일편단심, 순종과 충성으로 일관에 온감하는 틀림없다. 그리고 나니 모든 것이 참 부모님의 사랑, 참 사랑이었다. 오직 감사할 뿐이다. 통일교의 신앙은 3대를 거쳐야 완성된다고 한다.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것은 2세, 3세에 인계해서라도 나의 가문의 신앙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어서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길 오늘도 두 손 모아 빌어본다. 감사합니다.